아버지, 건물 세 채에 현금도 20억이 넘게 있으시잖아요. 월세만 해도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러더군요. 근데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매달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도 밥 한 끼 먹을 사람이 없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들고 오는 이석을 품을요. 60대 때는 멀쩡했는데 이젠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깨고 새벽 3시까지 뒤척이는 이 긴 시간을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고 통장에 돈이 있든 없든 밤새 천장만 바라보는 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동반자 여러분. 흔히들 나이 들면 몸만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참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70대가 되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거리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제가 70 넘어서도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3가지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통해 꼭 미리 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게 되는 첫 번째 고민은 누구든 고독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이 고독이 하루아침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76세 스즈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만의 자유가 좋았어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자유가 무서운 형벌같이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일이에요. 말을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가끔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도 잊어버려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가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죠. 치매인가 걱정도 되고 이제는 노인들 고시텔이라도 찾아볼까 합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런 고독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듯이 대화를 안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뇌도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리모컨을 어디다 뒀더라? 하고 물건을 자주 찾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하고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아까 점심 먹었나? 이런 일상적인 일조차 기억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이런 변화는 마치 천천히 녹는 얼음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되는데 무서운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WHO의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것이죠. 특히 외로움이란 감정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활동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인지기능 유지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운동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소속감이 우리 뇌의 긍정적인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한 황혼 맞선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짝을 맺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요리 교실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생 100세 시대에 아직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그 시간을 혼자 보내실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참여자들의 우울증 감소와 인지기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을 나가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수영장이나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닌 함께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인사일지라도 누군가와 나누는 작은 대화 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70 넘어서부터는 인간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바둑 모임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꾸 저를 선배님이라 부르고 밥도 제가 맨날 사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존경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평등한 친구가 아닌 그저 나이 많고 돈 있는 어르신이 된 것 같아서 결국 30년 우정도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긴 해. 근데 날 보러 오는 건지 돈을 보러 오는 건지 분간이 안 돼. 어딜 가든 내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야 하고 나를 동등한 친구 우애관계라 생각하지 않아. 내가 어떤 잔소리를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잔소리로 들리나 봐. 젊은이들끼리 어울리려고 하고 은근히 소외시키더라고. 돈을 줘서라도 자식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으면 주변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돈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친척들도 더 의식하게 되고 모임에 나가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더 내야 할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만드느냐에 따라 앞으로 80대, 90대의 삶의 질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골프 모임이나 친목계 대신 평생교육원의 도자기 수업이나 동네 탁구 동호회처럼 함께 배우고 운동하는 모임을 하나씩 늘려가 보세요. 등산 모임에서는 그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어르신이 아닌 동호회 회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공통의 취미로 만난 인연은 나이나 지위를 떠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은 캘리그라피 수업을 시작하신 뒤 인생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20-30대 수강생들과 어울려 글씨 쓰는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편지도 쓰고 작품 조언도 구하는 소중한 친구가 되셨다고 해요. 결국 중요한 건 몇 명을 만나느냐가 아닌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입니다. 형식적인 모임 10개보다 진심 어린 관계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가 찾아옵니다. 돈이 있으니 건강은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VIP 병원 회원권도 있고 얼마 전에 3천만 원짜리 침대도 샀거든요. 당연히 최고급 건강검진도 매년 받고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고관절이 금이 갔더군요.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걸음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출이 줄었고 운동도 못하게 되면서 근력도 빠르게 떨어졌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져서 기저귀를 차야 했고 결국 요양보호사님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비싼 침대에서도 잠은 오지 않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도 입맛이 없었던 게 이미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나 봅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력이 약해져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이런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70대의 건강 문제는 참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병원을 더 자주 찾고 고가의 약을 먹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일상의 건강 관리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고나 질환이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우울증이나 의욕 저하를 불러오는 시기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7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이 중장년처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시기에 중증 질환을 겪는 분들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관건은 예방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며 산책하기, 일주일에 2-3번 수영이나 등산 같은 적절한 운동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활동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0대는 지키는 시기가 아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비싼 의료 장비나 약이 아닌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70대가 되면 누구나 고독과 싸워야 하고 인간관계의 변화도 겪게 되고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강 문제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80대, 90대 어르신들 중에서 특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은 3가지 생활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 중 가장 기운 넘치는 시간대를 찾아 그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덜어주고 우울증도 예방해준답니다. 두 번째 비결은 햇볕과 함께하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꼭 비싼 골프나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도 분비된답니다. 마지막 비결은 함께 운동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82세 김 할아버지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동은 연애랑 비슷해. 혼자 하면 금방 시들해지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는 법이야. 이 3가지 비결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햇볕도 받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구도 만나게 되죠. 결국 건강도 지키고 외로움도 달래고 즐거운 관계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70대의 진정한 행복은 특별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늘 해오던 평범한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이하는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 삶의 황금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늙어서 이제 안 돼 라는 말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70대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떤 의미로 채워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일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